9월 30일 화요일 리그 스테이지 통과를 위해 승점 3점 획득이 절실한 FC 서울과 타이리그 전통의 강호 불이람 유나이티드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붙습니다.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매치데이 2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불이람 유나이티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태국 타이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클럽으로 리그 최다 우승팀이자 최근 4년 연속 우승팀입니다. 불이람이란 지역은 이 국제공항이 있는 방콕에서 무려 40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원정길이 쉽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죠. 2009년 태국의 정치인인 네윈 치드촉이 이 팀을 인수하게 되면서 창, 야마하 등 여러 대형 스폰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정을 탄탄하게 하고 팀의 전반적인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또 불이람 하면 이 유니폼이 정말 유명한데 이 불이람 시내에는 경기 날이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불이람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이제 불이람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불이람 유나이티드의 최근 성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불이람이 소속된 리그 타이리그는 추춘제로 시작해가지고 8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나거든요. 근데 타이리그가 지금 그래서 개막한 지 5경기 치른 상태예요. 오늘 6경기째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치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이람이 공식 경기 7경기인데 리그에서 5경기 5승 전승이고 15점 그래서 승점 14득점에 5실점 요런 지금 상황이고 아세안 클럽 챔피언십에서는 슬랑우르 FC랑 붙어가지고 무승부 1무 그리고 어제 또 어디지? 빠툰 맞아. 해서 2대2로 비겼습니다. 비겼어. 맞아. 2무네요. 오늘 봤어. 2무. 그리고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는 조우르랑 붙어서 1승.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라서 굉장히 좋은 순항하고 있다. 패가 없죠. 그리고 불이람은 작년 타이리그 우승팀이자 최근 4년 연속 우승팀입니다. 최근 타이리그는 불이람하고 방콕 유나이티드의 양강구도인데 방콕 유나이티드가 몇 년째 지금 2등 홍진호 하고 계시다. 준콕. 헤이. 되게 맛있는 칵테일 같은 이름이네요. 준콕. 좋습니다. 방콕 팬은 없겠죠? 김대령 기자님. 네,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 불이람 유나이티드가 어떤 팀인지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 팀인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3백 기반의 축구를 하고 있는데 3-5-2나 3-4-3 등의 전술들을 좀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경기 중에 교체 투입을 통해 가지고 포메이션을 좀 유기적으로 변경하는 편이긴 한데 3백 기반의 축구라는 점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풀어나가다가 경기를 굳히려고 할 때는 사실상 두 줄 수비를 빡 세우는 경향이 좀 나옵니다. 히팅맵을 보면 지독해요. 이렇게 빡 내려와 있. 아무튼 이거는 근데 국제 무대 모습이고 자국 리그에서는 사실상 지금 뭐 본인 체급이 거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쵸. 뭐 경기 내내 압도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때는 히팅맵 보면 이겨도 더 패요. 이렇게 쭉 올라가 위로 있어. 올라가서. 네. 그러면은 이제 좀 한번 살펴봤는데 이 평균 신장이 좀 굉장히 큰 편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수파차이 차이티드 선수가 182cm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페이잘 뮬리치. 뮬리치 선수가 203cm 거의 뭐 그냥 전봇대죠. 로베르트 줄 선수가 185cm 그리고 피터 줄 선수가 189cm 그리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고명석 선수 188cm 커티스 굿 선수가 187cm로 웬만한 동아시아 팀 못지않은 높이를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불이람의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리그의 강팀이잖아요. 한 그렇죠. 국가의 최강팀답게 동남아 국대급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그냥 베스트 11의 그 동남아 선수들은 다 그냥 그 나라의 국가대표라고 보면 돼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했던 9번 선수인 수파차이 차이티드는 태국 국가대표 선수이고 2시즌 연속 태국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2-2-2-3, 2-3-2-4. 그리고 올 시즌 벌써 3골 기록 중에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수파낫 무안따. 이거 대본은 잘 봤대요. 수파낫 무안따 역시 이제 태국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미드필더인데 태국에서 이제 주목받다가 벨기에에서 임대를 가가지고 해외 무대도 이제 경험을 했었고 거기서도 이제 준주전급 선수로 활약하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불이람에서도 주축으로 활약 중이고요. 그리고 왼쪽 풀백인 쉐인 파티나마 선수는 우리가 조금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태용 감독님께서 이제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할 때
네덜란드 이중국적인 선수를 이제 국가대표로 발탁해가지고 맞아요. 뛰던 선수고 그리고 이제 베테랑 미드필더 피터 줄은 오스트리아 국가대표 출신 그리고 수미인 수키 이탐 마쿨도 태국의 이제 국가대표 그리고 인도네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국적이자 이제 네덜란드 무대에서 활약을 하다가 원래 네덜란드 청소년 국가대표에서 줄곧 활약을 하다가 성인 국가대표를 못 올라오다가 이제 신태용 감독님의 설득으로 또 인도네시아 국가대표로 이제 뛰던 샌디 우이시 선수 이런 선수들도 이제 인도네시아 국가대표고 그리고 골키퍼도 필리핀 이제 국가대표이고 그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챔피언십 리그 그리고 EPL에서도 활약했던 닐 에서리지 선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도 사실 다 보면은 그 국가의 청소년 국가대표는 다 했던 선수들이에요. 한가닥했던 선수들이네요. 그리고 한가닥했던 거랑 플러스 베테랑들이 좀 많아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 닐 에서리지 선수 이 PL에서도 활약했었거든요. 카디프 시티를 물론 제외하면 주로 좀 챔피언십이긴 한데 뭐 버밍엄이나 찰턴 이런 팀에서 뛰었었던 이제 필리핀 국가대표 출신 닐 캐서리지 선수가 작년부터 지금도 국대예요. 주장이에요. 주장. 맞아요. 작년부터 불이랑 골문을 지키고 있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명수 선수, 뭐 커티스 굿 선수, 계속 그 아까 채팅창에서 로카스님이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팀하고도 막 데려온다 만다 막 어디 포항에서 데려간다 만다 막 이랬던 얘기 나왔던 선수라서 내 이름이 익숙했었어. 아무튼 그리고 또 영국 챔피언십에서 활약했던 케니 더구올 선수, 뭐 국대 찍먹하긴 했었는데 뭐 대부분 다 그 베테랑들이죠. 그리고 K리그 팬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 그 분마탄 선수, 분마탄 선수도 그렇고. 뭐 베테랑 태국 국가대표 장신 수비수인 뭐 판사 햄비분 선수 191cm입니다. 그리고 몬테네그로 국가대표인 스토이코비치 뭐 이런 선수들. 솔직히 선수단만 보면은 마치다 젤비아보다 외국인 선수 구상이 더 야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짜 들죠. 그런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그럴 것 같아. 엄대업으로 붙여보면 저는 여기 있는 선수들 다 K리그나 일본 리그 가서도 그 실제로 일본에서 있다가 온 선수들도 많고 맞아. 동아시아 어느 팀에 가서도 또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주전급 활약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브리람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이 사실 K리그를 오래 보신 팬분들이라면은 이 브리람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이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많이 출전했던 브리람 유나이티드이기에 K리그 팀들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FC 서울보다 최근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최상위 이제 무대를 개근상으로 찍었던 클럽이기 때문에 사실 국제 대회 경험은 브리람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뭐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리그에 격차가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아까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포항 이겼죠, 울산 잡았죠, 광주랑 비겼죠. 다 득점했어요. 그리고 다만 J리그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다. 하지만 K리그 팀들은 다 이기거나 비기면서 무패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호르 다를 탁짐을 16강에서 이기면서 8강까지 진출을 했던 팀이에요. 이렇듯 매년 아시아 무대에서 활약하던 강팀들과 겨뤄왔고 그리고 매년 발전하는 스쿼드 구상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브리람이라는 팀을 동아시아 팀이랑 동일선상에서 이제 놓고 봐야 돼요. 일본 팀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실제로 태국에 있는 팀들이 J리그를 많이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또 발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좀 오래된 기억이고 좀 구차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FC 서울한테는 2번 다 졌었다. 그게 호랑이 언제죠? 담배 피던 시절에 10년 전? 10년 전에 대신 브리람이 이제 사실은 뭐 분석조차 안 될 팀은 아니라는 그만큼 국제 무대에서 얼굴을 많이 비쳤던 팀이고 태국 리그 자체가 좀 이렇게 영상 자료라든지 일개 팬인 저도 보기에 좀 많이 오픈 소스가 열려 있어서 뭐 전술 분석 팀들도 굉장히 잘하지 않았을까 대처를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브리람 유나이티드가 최근 4년 연속 리그 우승팀이기도 한 만큼 어떤 팀인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브리람 유나이티드는 타이리그 안에서 이 타 팀들에 비해 확실히 우월한 피지컬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좀 J리그 스타일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른바 패싱 축구라고 하죠. 이걸 좀 첨언을 하자면 올 시즌 브리람의 리그 경기들을 이제 살펴보잖아요. 근데 물론 윙포워드들부터 뭐
자기네 자국 공격수들까지 다 해가지고 키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근데 득점 장면을 보면 물론 14골 중에서 한 3골인가? 4골 정도는 세트피스 장면 아니면 크로스 장면에서 나오고 3골 정도가 헤딩골인데 나머지는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제 패스를 통해서 물리치 선수라든지 아니면 빗솔리 선수라든지 차이디드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발로 해결했어요. 그리고 박스 밖에서 중거리 슛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키만 크다고 해서 뭐 이제 피지컬적인 피지컬적인 뭐 아니라. 뻥축구를 하는 팀은 아니에요. 되게 박스 안에서 조밀조밀 잘 썰어가는. 그래서 제가 J리그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피지컬 좋은 J리그 팀. 어떻게 보면 마치다 젤비아랑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느낌은. 근데 대신 여기는 공격수가 득점에 되게 많이 관여를 한다. 좋아요. 네. 이어서 얘기를 해 보자면은 일단은 이 팀의 베테랑 선수들이 나이가 30대 초반에 많이 몰려 있고 이 뎁스 역시 좀 두터운 편이지만 이 기동력 면에서는 K리그 팀들만큼 뛰어나진 못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드에 있는 줄, 파티나마 이런 좀 나이가 있고 키가 큰 선수들의 경우에는 발빠른 문선민 선수나 안데르손 선수 같은 그런 드리블러 유형들에게 좀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또 타이리그 경기를 보면은 경기 내에서는 이 문선민 선수나 안데르손 선수보다 더 빨라 보이는 선수들도 곧잘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그게 오류가 조금 보일 수도 있는 게 어쨌든 타이리그에서는 부리람이 절대 강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선민이라든지 안데르손 같은 K리그 탑티어 그리고 문선민은 어쨌든 한국 국가대표 선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몰라요. 아. 그래서 제가 넣은 이유도 결국에 이 선수들의 이제 실점 장면을 보면 사이드에서 높이 올라간 그 공간을 그 털어먹히는 경우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데르손 선수라든지 문선민 선수도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마무리를 해줬을 때 스토이코비치 선수라든지 뭐 파티나마 선수라든지 이런 장신의 이제 풀백 선수들 아니면 좀 노쇠화된 선수들이 과연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약점을 이제 좀 찾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넣어봤고요. 예. 그리고 피지컬 이야기를 조금 보충하자면 키가 크다고 했지만 센터백 선수들을 조금 보면 커티스 굿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조금 많이 30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선수고 고명석 선수도 사실 K리그에서 이제 태국 리그로 갈 때 좀 부침이 있는 좀 모습이 있었잖아요. 물론 태국에선 존나 잘합니다. 그리고 191cm인 햄비분 선수 지금 거의 부리람의 주전 센터백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선수도 지금 35인가 그래요. 그리고 뭐 아까 더골 선수라든지 독일인 독일인 센터백 로베르트 바우어 같은 선수들은 182, 183이라서 K리그 기준으로도 조금 키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말라, 둑스 같은 선수들이 좀 강하게 포스트 플레이를 시도했을 때 태국 선수들은 부리람 센터백진 수비진을 상대로 포스트 플레이를 잘 시도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충분히 당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부리람전에서 우리가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을 좀 노려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네. 이 과거 부리람이 포항이랑 울산 그리고 뭐 광주 이런 팀들을 상대했던 모습을 좀 떠올려 보면은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역습하는 형태로 재미를 봤던 경험이 있는 팀이에요. 물론 광주에게는 이 후반의 전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실점을 내주면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실제로 감독이 완벽하게 이정우 감독님한테 잡아먹힌 경기였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광주가 전방 압박을 굉장히 세게 걸면서 피지컬적으로 좀 아예 의학 죽이고 후반전에 아예 변무한 모습으로 하니까 대응을 못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부리람을 좀 강하게 피지컬적으로 컨택하는 축구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 감독이었던 오스마르 로스 감독이 아직도 부리람 감독입니다. 뭐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 좀 더 해보자면 이 상대 공격수 이 차이디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용욱 선수랑 비슷하게 육각형 공격수로 좀 자드자능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밀리치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죠. 밀리치 선수 연계에도 능하고 스토이코비치, 뭐 로버트 줄, 뭐 스파나 모안타 다 피지컬 좋고 밀고 들어오는 힘이 좋은 측면 자원들이어가지고 뭐 오른쪽 측면 뭐 김진수, 박성훈 혹은 뭐 이한도가 여기를 좀 강하게 막아줘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소 좀 힘겨루기 양상의 일진 일퇴 공방전이 좀 가능성들도 좀 보여가지고 힘에서 밀리지 않도록 초반에 좀 기선 빡 제압하고 또 라인 상대가 라인 올려가지고 빈틈 딱 이렇게 보여주면 지난번 우리 광주전에서처럼 이렇게 뻑뻑뻑 측면에 막 그냥 후벼 파고 좀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광주가 부리람을 상대했던 거를 조금 계속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때랑 부리람 축구의 큰 틀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네. 아무튼 네. 뭐 마치다보다는 쉽게 풀어야 되는 건 맞는 듯 그래도. 네. 그죠? 마치다보다 그쵸. 쉽게 풀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브리람 스쿼드 뎁스가 좀 좋은 것 같네. 이렇게 보니까. 아무튼. 네, 뭐 일단은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리람은 젊고 유망한 동남아 국가대표 선수들과 베테랑 선수들, 그리고 거기에 혼혈 국가대표 선수들, 뭐 또 동유럽과 호주에서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고, 특히나 이런 외국인 선수들의 피지컬을 활용한 축구를 하고 있지만 그 수준은 냉정하게 말했을 때 일본 팀들보다는 아직 한 수 아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9번 차이디드 선수, 그리고 10번 수파낫 무안타 선수, 이런 선수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그 될까요? 7번 비솔리 선수도 그치. X나 잘합니다. 이 비솔리 선수 좀 이따가 뭐 주요 선수로 얘기하겠지만 좀 탐나요. 아니, 근데 아마 몸값이 감당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아니, 뉴스를 쳐보면은 엄청 나와. 예. 연관 검색으로도 바로 나오고 엄청 나오더라고. 저도 오늘 좀 쳐봤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좀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이제 분마탄 선수도 나이가 35인가 이제 한국 나이로 36인가 그렇습니다. 맞네.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이 아까 이제 말했다시피 되게 값어치가 좋고 고점을 많이 봤던 선수고 해외 무대에서 쟁쟁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지만 나이가 이제 32, 35 이렇게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FC 서울이 자랑하는 이제 측면 자원들 좀 활동력 있게 정승원 선수라든지 안데르슨 선수나 문선민 같이 기술 좋은 선수들을 좀 따라가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무엇보다 태국 리그에서 마주했던 선수들보다는 그래도 FC 서울 윙포워드들 자원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센터백이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185 정도의 이제 평균 신장, 184 정도의 평균 신장이 형성이 되면 득수 선수가 그냥 박스 안에서 비벼주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K리그는 좀 박스 안으로 강하게 붙여주는 축구를 좀 선호하니까 그쵸. 우리도 마치다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다도 거칠다고 하지만 K리그에서 가장 얌전한 서울이 더 거칠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브리람도 당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근데 누가 있어야 된다? 둑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선제골이에요. 선제골을 놓고 브리람이 라인을 올렸을 때 우리가 브리람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카드들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박스에 선수 넣을 거야. 관제탑? 한번 경험해 볼까? 약간 이런 거를 저 대머리 뭐야? 태국 애들에게도 심어줘야 돼요.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브리람의 예상 라인업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3-4-3으로 전형으로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3-4-3 전형으로 나오고 있었고, 골키퍼는 무조건 닐 에스러시 선수가 좀 주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수비수는 사실 완벽하게 이제 가늠이 안 돼요. 여기가 경기가 되게 촘촘하다 보니까 그쵸. 매 경기 뭐 주축으로 나온 선수들은 있는데 되게 많은 선수들이 주전으로 나오고 있고 다양한 선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K리그에 좀 경험이 많은 고명석 선수, 그리고 양 측면에 이제 더그올 아니면 위시 같은 경험 많은 선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로버트 바우어 선수가 좀 가운데 센터백으로서 좀 리베로 역할을 수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K리그를 상대하니까 햄비븐 선수가 좀 나이도 많고 어쨌든 좀 기동력의 문제가 좀 보이긴 하지만 장신은 191cm라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지금 말했던 선수들이 나올 거라는 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양 윙백은 스토이코비치랑 파티나마? 근데 사살락 선수가 최근에 또 주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또 익숙한. 그쵸. 그래서 스토이코비치와 사살락, 아니면 스토이코비치랑 파티나마, 의외로 윌시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스토이코비치 선수는 엔간하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중원 조합은 피터줄 선수 아니면은 수키탄 마쿨로 경험과 활동량을 좀 다 잡지 않을까. 그리고 분마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교체 자원으로 나올 것 같고, 뭐 고란 차우시치 뭐 이런 선수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상위 레벨의 팀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키탄 마쿨 같이 좀 경험이 많은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체격 조건이 좋은 피터줄 같은 선수가 제가 감독이라면 좀 그렇게 짤 것 같아요. 공격진은 뮬리치 선수가 굉장히 율황 잘하고 있기 때문에 뮬리치 선수가 나올 것 같고, K리그 또 잘 알고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광주랑 포항, 울산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작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비솔리 선수가 무조건 출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차우디드 선수가 좀 교체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로베르토 줄 아니면 무에안타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마지막 한 자리 채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좋습니다. 브리람 베스트 11을 예측하는 방송? 제가 봤을 때
북측 당장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그쵸, 맞긴 해. 제가 요즘 아침에 이 유튜브를 키잖아요. 태국어가 떠요. 불이람 경기를 하도 봐가지고. 불이람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맞춰보세요. 명이요? 불이람 유나이티드 공식 계정 유튜브 구독자 한 20만 명 넘을 것 같은데. 20만 명, 난 한 10만 명. 10만 명, 업, 20도 업이요? 네, 20도 업이에요. 100만 명. 100만 명, 40만 명. 100만 명 업. 300만 명. 아 그것보다는 한참 다운. 150만 명? 150만 다운. 120만 명? 117만입니다. 우와. 개쩔죠. 빡세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 전에 동남아 선수 동남아 쿼터 영입하면은 인스타 빵빵 올라가는 거 보고 느끼긴 했었지 우리도. 수원 FC가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인스타 팔로워 수 1등 아닌가요?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웬만한 불이람의 하이라이트가 K리그 하이라이트보다 높아요. 불이람 공식 계정에서 올리는 자기네 하이라이트가 그러니까 골디캠 같은 게. 그거 보면서 좀 신기했어요. 야. 아무튼. 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불이람의 주요 선수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첫 번째 주요 선수 누구죠?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비솔리 선수를 조금 얘기할 텐데 작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봤으면은 아실 거예요. 불이람에서 제일 눈에 띄는 브라질리언. 그냥 X나 잘합니다. 왼발이 이제 주발인데 오른발로도 득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발도 굉장히 빠르고 슈팅력도 강점이 있고 그리고 턴 동작이라든지 이제 박스 내에서 순간적인 스피드로 한 명 제끼고 슛을 때리는 거에 굉장히 능하고 이게 비단 태국 리그에서만 통한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아시아 무대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됐어요. 일단 광주, 포항, 울산 상대로 다 득점을 했고 지금 불이람 최다 득점자예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6득점 했거든요. 오늘 지금 득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5일 기준으로 모르겠는데 24일 기준으로는 리그에서 이제 6득점으로 불이람 최다 득점자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놓쳤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잘 막아줘야 된다. 그리고 무에안타 선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강하게 찍어 누르지 못하고 공간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약간 일본 10번 유형 그런 느낌도 좀 나는 선수고 해외도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위협적인 연계를 좀 많이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터치 패스라든가 패스 연계 그리고 득점력까지 좀 고루 갖추고 있는 선수라서 무에안타 선수 언급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시절에 실제로 득점왕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타이리그에서 무에안타 선수 이제 불이람 경기 보면은 공이 링가드처럼 돌아가요. 무에안타 선수가 불이람의 링가드다 나왔을 때 그 10번 자리를 실제로 10번이고 등번호가 10번 역할을 클래식하게 소화를 해요. 원터치 패스 돌려주고 박스 안에 있는 공격수에게 직선적인 패스 넣어주고 물리치 선수나 이제 차이디드 선수, 비솔리 선수한테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길로 패스를 아웃사이드로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로도 넣어주고 아니면 인사이드로 강하게 결 따라서 넣어주기도 하고 드리블 치고 들어가서 컷백 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채롭게 박스 안에서 공을 운반해주고 패스해주는 그래서 보다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왜 해외에 갔는지 알 것 같아요. 10번과 7번 일단 상위 번호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수. 갈만한 선수들에게 다 가 있어요. 이 팀이. 이 그 무에안타 선수가 그 스파남 무에안타 맞는 거죠. 와. 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선수는 차우디드 선수입니다. 일단 이 차우디드 선수는 태국 리그 득점왕 출신으로 조영욱 선수의 모습이 살짝 겹쳐 보이는 선수이기도 한데요. 육각형 공격수에 가까운 유형입니다. 일단은 키도 182cm로 큰 키를 가지고 있고 경합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선수인데 이게 근데 일단은 자국 리그 내에서의 모습이 그랬던 것이고 이런 장점이 과연 K리그 선수를 상대할 때도 통할 수 있을까? 이거에는 아직 미지수가 따른다.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우디드 선수를 조금 이제 첨언해서 얘기하자면 불이람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예요. 태국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하고 일단 넘버 9입니다. 넘버 9의 가장 그 필수 요건이 뭐죠? 득점력이죠. 골게터. 태국 리그에서 득점왕을 3번인가 한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턴 동작도 좋고 차우디드 선수 보면 제가 왜 조용욱 같다고 했냐면 결 따라서 들어오는 패스를 돌려가지고 턴을 해서 슈팅으로 부드럽게 연계하는 과정도 좋고 킥력 괜찮고 그리고 경합 피하지 않고 근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태국 리그에서는 그게 먹혀요. 왜냐면 경합이라고 해봤자 헤딩 경합도 해주긴 하는데 헤딩골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상대 수비 사이로 순간적으로 피지컬을 활용해서 어깨 싸움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한 건데 솔직하게 말하면 평균 신장의 185, 186이 평균적으로 형성돼 있고 이 빵이 큰 이제 동아시아 K리그 특히 뭐 이안도라든지 뭐 야잔 선수라든지 한테 통할지가 미지수인 거지. 어쨌든 순간적인 스피드만큼은 굉장히 좋은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마지막 선수 한 명 또 남아 있죠. 이 스토이코비치 선수 발음이 어렵긴 해요. 윙백인데 좀 괜찮아요. 크로스도 좋고 들어와서 슈팅도 괜찮고 그래서 뭐 수비도 괜찮고 그래서 수비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선수인데 이 자리를 상대할 우리 또 공격수 측면 공격수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 의외로 이 스토이코비치가 못 올라오는 공간으로 많이 좀 자리가 날 수도 있어요. 반대 측면도 위협적이긴 하지만 뭐 여기가 좀 더 위협적인 선수라고 좀 꼽아볼 만합니다. 스토이코비치 선수가 지금 불이람에서 어시스트 1등인가 그럴 거예요. 다 크로스로 만들어냈는데 일단 언더랩으로 들어와서 패스 넣어주는 것도 잘하고 크로스도 굉장히 잘 올려주고 다만 높게까지 올라와서 경기에 관여하는 만큼 이제 역습을 나왔을 때 상대팀이 역습을 했을 때 여기에 공간이 좀 날 확률이 있다. 근데 오른쪽 측면 윙백이거든요. 왼쪽에 정승원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포지션 스위칭에서 안데르슨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교체로 들어올 문선민 선수라든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지점이긴 하다. 여기에 만약 루카스 선수가 맞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뭐 박치기 하겠죠. 네, 어쨌든 그럼 이렇게 해서 주요 선수까지 일단 모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또 마지막 순서인 예측 광장 얘기하고 넘어가야겠죠? 네. 혹시 떠오르는 뭐 선수 있나요? 사실 실점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불이람한테 1실점 정도 하면은 좀 많이 내줬다? 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연달아서 경기를 치르고 지금 원정 체력적인 부하가 굉장히 걸린 상태로 멀리 올 테니까. 어쨌든 저희가 원정 가기 힘들다는 건 불이람도 서울까지 원정 오니까 힘들다라는 그쵸. 뜻이라서 그래서 그 공격진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K리그 스타일 홈 경기에서 치렀을 때 얼마나 위협적일까에 대해서는 마치다전을 보고 나니까 의외로 우리한테 상성이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예측 당장을 뽑아보자면 저는 진짜 여기는 좀 확신을 가지고 비솔리 선수를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그쵸. 밀리치 선수는 워낙 K리그에서도 많이 막아봤고 파해법이 조금 명확한 선수예요. 어쨌든 경합에 능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발 및 연기가 좋은 선수고. 근데 이 연계가 향하는 종착지가 밀리치 선수도 이제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K리그에서 보여줬던 모습들로 비춰봤을 때 태국에서도 조금 연계에 치중되어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과 동시에 본 득점력은 비솔리 선수가 밀리치 선수가 주는 연계 아니면 무에안타 선수가 주는 연계 여기서 나오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비솔리 선수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예측 강장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선수는 비솔리. 좋습니다. 저는 생각해본 선수가 이 차우디드 선수인데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차우디드 선수가 공의 결을 그대로 살려서 돌아낸 다음에 슈팅으로 이어나가는 장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모습들에 FC 서울이 좀 약점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리그에서도 계속해서 그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을 노출하면서 거기서 위협이 많이 됐었는데 뭐 밀리치 선수나 아니면은 뒤쪽에서 들어오는 패스들이 공급이 되었을 때 차우디드 선수가 잘 돌아서면서 위협적인 찬스로 연결할 수 있는 변수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불이람 유나이티드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정리를 해본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홈에서 열리는 만큼 FC 서울이 꼭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요일 밤 승리의 함성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검붉게 물들길 바라면서 AFC 챔피언스 리그 스테이지 매치데이 2 FC 서울과 불이람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어둠의 끝을 잡고 있는 소년에게 기적 같은 오아시스를 바라는 소년에게 가로등 불이 켜지길 기도하는 소년에게 우주선을 타고 나